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20% 아래로 추락을 해서 19%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43%를 찍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창당 이후 최저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는 일종의 우파 쇼크, 통합당 쇼크. 조선일보는 오늘 아침 한계면을 할애해서 60대 이상마저도 등을 돌렸다. 이런 제목으로 쇼크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60대 이상도 통합당보다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비율이 다소 높았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지지율 추락에 너무 겁먹을 필요가 없다. 지지율과 국민의 선택은 다른 것이다. 통합당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제대로 바꾸면 지지율도 회복할 수 있고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도 탈환할 수 있다. 그런 결론입니다. 민주당은 43%, 4.15 총선 직전 4월 14일에 비해서 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통합당은 19%, 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자, 민주당은 악재가 겹쳐져서 오호동 사건 그리고 비례대표 양정숙의 위선, 부동산 문제 이런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2%포인트가 올랐고 통합당은 물론 통합당도 지금 이 지도체제의 혼란, 김종인 파동 이런 걸로 인해서 갈피를 못 잡고 있기 때문에 저런 식의 지지율 하락이 불가피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충격받을 필요가 없다. 지지율이라는 것은 일종의 연애입니다. 연애 감정, 호감도. 통합당에 대한 비호감도가 호감도보다 4배, 5배 높다. 비호감이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것은 평상시의 지지율 조사라고 하는 것은 호감도, 연애 감정입니다. 선거 때 유권자들이 투표로 결정을 하는 것은 결혼입니다. 결혼. 배우자감이 되느냐 안 되느냐. 배우자감을 선택을 하는 중요한 결혼의 판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평상시에 4.15 총선 이전의 평상시의 정당 지지율 조사로 따지면 미래통합당이 지난번 4.15 총선에서 정당 득표율 지역구에서 정당이 득표한 것 42%를 기록을 할 수가 없었겠죠. 이것이 제가 얘기하는 여론조사 지지율은 연애요. 선거 때 투표는 결혼이라는 선택이다. 때문에 우리는 내년 4월의 보궐선거 그리고 2022년의 대통령 선거 때 결혼이라고 하는 투표에서 어떤 선택을 받느냐. 배우자감으로 선택을 받기 위해서 노력만 잘하면 됩니다. 아니 연애를 10번 100번 하면 뭐합니까? 결혼 한 번을 잘해야죠. 결혼 한 번 잘하면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2022년 멋진 결혼을 하기 위해서 우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선일보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사람과 노선과 행태 전부 다 바꿔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4.15 총선 이후에 계속 조선일보가 그런 노선을 취하고 있죠. 저는 사람과 행태는 바꿔야 된다. 그러나 노선을 바꾸는 것은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왜 바꿔야 되느냐? 사람이 리더십이고 사람이 이미지입니다. 정치에서는 리더십과 이미지가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사람을 바꾸는 방법. 제가 지난번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4명을 퇴출시켜야 됩니다. 황교안, 홍준표, 유승민,
김종인, 황교안은 무능, 홍준표는 저품격, 저질, 유승민은 배신, 김종인은 혼란과 노역. 자, 이런 요소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람은 퇴출. 자, 그리고 오세훈, 나경원, 김진태, 이현주. 또 여기에 이제 전희경 의원까지 포함을 해서 이 4명 내지 5명의 낙선자들, 부상병들, 지난 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야전병원에 입원해 있는 이 부상병들을 잘 우파가 치료해서 이 사람들은 보존해야 됩니다. 보존해서 이 사람들이 스스로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보존. 자, 그 다음에 발굴. 영입 내지는 발굴. 제1번이 윤석열 검찰총장. 내년 7월에 임기를 마치면 윤석열 총장을 우파가 적극적으로 영입을 해서 우파 전체에 대한 자극제로 삼아야 됩니다. 자극제를 넘어서 그가 우파를 휘어잡을 수 있으면 그가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이죠. 저는 윤석열 총장 같은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되면 물론 이제 여러 분야에 관한 검증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그 검증을 무난하게 통과하면 윤석열 같은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되면 정권을 탈환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윤석열은 국민적 스타가 될 수 있는 여러 자질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전제 조건은 검증을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경제나 인사나 종합관리 능력. 사람은 절대로 지금 이대로 돼서는 안 되고 퇴출과 보존과 발굴 3가지 형태를 통해서 사람은 확 바꿔야 됩니다. 행태도 바꿔야 됩니다. 너무 통합당은 제가 여러 차례 주장을 했습니다. 너무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달을 하는 데에 메시지 전달 방법이 고리타분하다. 정치는 메시지 전달입니다. 문재인이가 뭘 잘못하고 있는가? 문재인이가 나라를 어떻게 망치고 있는가? 지금 우리 각종 사회에서 벌어지는 중요한 사건이나 사고, 예를 들면 백남기, 용산, 5.18, 세월호, 4.3 이런 것들의 진실은 뭐고 왜곡되고 선동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자, 경제, 소주성, 최저임금, 52시간 근무제, 여러분들이 피부로 실생활에서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전달을 하는 것. 우리의 대안은 뭐다? 이런 것을 전달을 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제가 얼마나 정말 목이 터져라 얘기를 했습니까? 이 메시지 전달 방법이 통합당은 고리타분하고 공자왈 맹자왈이고 전혀 감동을 못 주고 있다. 그 많은 대변인들이 그 많은 논평을 발표를 해도 회자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공자왈 맹자왈식의 고리타분한 메시지 전달은 황교안 전 대표가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제가 만약에 정말이지 책임 있는 지도부의 일원이라면 이런 건의와 이런 방안을 주도하고 싶은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미래통합당이 정말이지 돈을 왕창 들여서 당비나 국고보조금 가지고 뭐합니까? 돈을 왕창 들여서 작은 소극장, 작은 원형 소극장, 연극하는 소극장 같은 이 계단 형태로 되어 있는 옛날 그리스의 어떤 원형 극장 같은 이런 작은 이 건물 하나를 그렇게 리모델링 해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만드는 거라서 거기서 당의 중요한 의사결정과 메시지 전달과 이런 것들을 거기서 생생하게 하는 것이죠. 최고위원 회의, 당직자 회의도 거기서 하고 당대표와 지도부들의 의원 간담회도 거기서 하고 의원총회도 거기서 하고 기자회견도 거기서 하고 기자들과의 간담회 토론회도 거기서 하고 시민단체와의 토론회도 거기서 하는. 어떻게 하느냐? 이 객석을 계단형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원형 무대를 두고 뒤에는
돈을 좀 들여서 아주 최고급의 최신식의 이 스크린을 만드는 겁니다. 디지털 스크린. 만들어서 어떻게 하느냐. 당대표가 기자회견을 한다. 아니면 매일매일 당대표가 국민들에게 메시지 전달을 한다. 당대표만 하면 심심하니까 순번을 바꿔가지고 최고위원들, 아니면 또 그 분야의 전문가, 국회의원, 초선, 재선, 국회의원이 아니어도 우파 인사, 시민단체 인사, 오케이. 다 동원해서 그 무대에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의 생중계, 아니면 녹화 중계, 아니면 인터넷 유튜브 중계, 이런 식으로 해서 스티브 잡스 또는 삼성전자의 사장이 새로운 갤럭시 폰을 개발했을 때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처럼, 그리고 세계의 유명한 이 지식인들 또는 VIP들, 세계적으로 유명한 셀럽들, 이런 사람들이 프레젠테이션 하는 방식으로 무선 마이크 달고 앞에 내용을 외울 수 없으면 앞에 스크린을 하나 펼쳐놓고 프롬프터를 하나 놓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문재인이 뭘 잘못하고 있다. 사건의 진실과 이런 거는, 진실은 이런 것이다. 통합당의 대안은 이런 것이다. 하면서 그 기술팀이 뒤에서 그 고급 디지털 스크린에 자료 화면을 띄우는 것입니다. 동영상, 사진, 그래픽 띄워가면서 기자회견도 그렇게 하고 시민단체와의 토론회도 그렇게 해서 시민단체 또는 의원들, 의원총회, 최고위원 회의, 원형극장의 무대에 이렇게 원형 테이블 놔두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명을 하면서 조명을 밝히고 연극처럼 기자회견도 그렇게 하고 대표가 가운데 딱 앉아가지고 기자들은 쫙 이렇게 원형극장의 계단형 객석에 앉아가지고 손을 들면서 왜 이렇게 멋있고 매력적으로 못합니까? 최고위원들, 당 대표만 매일 하는 게 아니라 2등, 3등, 4등 여성 최고위원들, 20대, 30대, 40대 청년 지도자 하고 싶은 말 한 번 다 해봐라. 문정권에 대놓고 통합당에 대놓고. 통합당은 지역구에서 득표율을 42%나 기록을 했습니다. 코로나라는 불운과 공천파동이라고 하는 실수, 잘못 때문에 많은 표를 깎아 먹었습니다. 두 개가 없었더라면 박빙의 승부를 펼칠 수 있었습니다. 좌절감과 패배의식에 빠지지 말고 역전의 기회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노선을 확 바꾸면 안 됩니다. 노선을 확 바꾸면 우파 정당이 왜 필요합니까? 노선을 함부로 바꿔버리면 좌파 이중대 전략으로 이중대로 전락하고 맙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중도가 어디 있습니까? 눈치 보기 기회주의자들이지. 중도 정당 한다고요? 안철수의 중도 정당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우파 정당의 정체성을 틀어주이고 사람과 행태만 바꾸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